4년 전 20대 총선의 가장 큰 이슈는 거대 양당을 견제할 제3의 정당, 국민의당의 선전이었습니다. 당시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26명을 등록했는데요. 네, 국민들에게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며 열흘째 마라톤 유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세종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종시 전동면의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400km 국토 대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잠깐 걸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400km 중에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 뛰어오신 상황인 건가요? 예, 조금 전에 막 30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천리길이 400km니까 4분의 3 온 셈입니다. 100km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 오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좀 부상도 당하신 것 같으신데 좀 현재 예. 몸 상태가 솔직히 어떠신건지. 만신창입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한번 부딪혀서 거기가 상처가 나고, 그리고 지금 아킬레스건이 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압박 붕대로 지금 꽉 잡고는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300km 막 넘으셨는데 사실 첫 시작이 전남 여수셨잖아요. 예. 전남 여수를 출발지로 선택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구국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수는 제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 4년 전에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키셨는데 올해 이번 총선에서는 좀 국민의당이 오렌지 돌풍 일으킬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정말 망가뜨리고 있는 거대 양당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도층 무당파 유권자분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우리나라를 정치를 바꾸겠다, 그 의지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 있는 그 지역구를 싹쓸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비례대표만 저는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례대표 그 가운데서 거대 양당들의 가짜 정당들, 위성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지금은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만약에 그 두 위성 정당이 표를 얻는다면 그건 전 세계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저는 현명한 대한민국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 아래서 거대 양당이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예. 지금 비례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걸 신랄하게 비판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선거제를 만든 그 책임이 민주당이나 한국당 둘 중에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지금 집권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해서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자기가 만든 선거법 자체를 또 무시하고 그렇게 또 당장 자기들이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 법을 무시를 하는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기형적인 1+4 형태, 그것도 정말로 옳지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 운영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서 서서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기 국민의당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지 않아서 좀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손학규 대표는 뭐 씁쓸한 코미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귀국할 때 그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반드시 실용 정치, 그리고 중도 정치를 하는 정당이 국회에 자리 잡아야만 우리나라 미래가 있을 수 있다. 그 믿음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제일 큰 책임은 제일 큰 권한을 가진 정부 여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나머지 2년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정말 고통스러운 고민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그 지지율이 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본 선거에서는 몇 % 지지율로 몇 석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희들은 처음부터 20% 정당 지지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정당 지지율에서 그 정도를 받으면 두 거대 정당 어느 한쪽도 과반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다음 국회도 더 나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양쪽의 그 거대 정당들이 일 안 하고 싸우기만 하는 거를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20% 정도가 있으면 그러면 이 두 정당들도 긴장하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일하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와중에 치러지고 있는 선거인데 그러다 보니까 긴급 재난금 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지금 긴급 재난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우선 선별적으로 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 불황이나 사회적인 이런 힘든 상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장기전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럴 때 다 나눠 드리면 처음이야 좋겠지만 나중에 그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떨 때냐면 급한 분부터 구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앞이라고 해서 정부 여당도 그리고 또 제1야당도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파티를 벌리는 듯한 그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 대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주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20대 중에서 대학생도 있지만 대학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집안 형편상 살림을 도맡아서 열심히 지금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 국민을 놓고 형평성 있게 먼저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시급하게 지원을 하면서 점차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전 투표 날인데요. 이제 공보물도 보니까 이제 그 의사 안철수의 땀복 그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예. 공보물로 만드셨는데 그 공보물의 의미와 오늘 사전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꼭 찍어 달라는 호소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공보물은 그 사진이 말씀드리듯이 현장이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든 현장으로 가서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저희들은 실용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정당입니다. 즉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고집만 피우고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를 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저희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분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 대종주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